저는 진짜 우리나라 필수 의료가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약간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내과 전문이고요.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만 유튜버를 또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유명한 분들을 자꾸 나오게 하느냐. 뭐 카톡 받고 사실 이게 좀 그림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그냥 토크쇼면 모르겠는데 그림을 그려드린다고 하니까 좀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닌가. 네, 뭐돈 주고도 사는데 그려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작가님 왼손잡이시군요. 네. 저희 큰딸이 왼손잡이여가지고 지금 따님이 몇 분? 저 따님 2분. 따님이 2분이요. 따님 2명. 두 분. 따님 극존칭 쓰셔야죠. 네, 2명.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병원 출근할 때는 병원 일만 하고요. 주로 근데 이제 제가 그 통합내과라고 입원 환자분들 이제 케어해주는 그 과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일할 때가 있는 대신에 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쉴 때 주로 이제 촬영이라든지 이제 다른 업무들을 하죠. 유튜브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유튜브 벌써 한 지가 2018년부터 했으니까 그쵸. 사실 준비는 그 전부터 했었으니까 거의 한 6년 이렇게 7년 가까이 되면 약간 이제 관성이란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딱 날 잡아가지고 컨텐츠 딱 준비해서 딱 찍고요. 그 외 시간에는 또 요새 제가 또 이게 의사 유튜브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너무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근데 사실 이게 보지 말란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무의미한 말인지 너무 잘 아니까 유튜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만들면은 진짜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이 돼버리기 십상이고 그러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환자분들께 절대 닿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다쿠 해봤으니까 이 어떻게 해야 좀 알고리즘을 이런 의학 정보 콘텐츠가 타는지 좀 아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가 다쿠 또 디렉터여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그 디토 커뮤니케이션즈라고 이런 약간 주로 의사, 병원, 학회, 당뇨병 학회나 이런 학회들 채널 만들어서 운영해 주는 거 이제 그거 회사 해가지고 그거 컨텐츠 자문 좀 해주고요. 다이어트 관련해가지고 막 이런 체중 조절하는 이런 프로그램 짜는 것들 윈 다이어트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살을 더 잘 뺄 수 있을까. 왜냐면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너무 이제 시중에 많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나이 들면서 오히려 살이 찌는 게 다 젊었을 때 잘못 다이어트를 해서 그렇거든요. 사실 그것만 안 했어도 더 살이 안 쪘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제대로 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 내분비내과 교수진이랑 막 임상영양사랑 정신과 선생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좀 재밌어 보이는 것들 좀 의미가 개인적으로 있을 만한 것들에 좀 시간을 쏟고 있어가지고요. 내과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병원이잖아요. 내과 의사가 진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제 개인적인 생각. 외과도 너무 좋고, 뭐 좋은 과 너무 많지만 이제 내과 의사들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요새. 근데 이제 그래도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끼리는 내과 의사가 진짜 의사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걷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이게 과를 정할 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사실 의대생들이. 같은 의사라고 해도 완전 달라요. 그 과에 따라서 또 성격이 또 달라져요. 과 선택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런 바이탈과라 하거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걸 좀 보는 과들. 이런 이제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뭐 이런 이제 과들을 할 때 조금은 이제 그 과에 대한 좀 프라이드, 보람, 약간 이런 게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오긴 해요. 인기과가 아니잖아요. 내과 인기과 아니에요.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쪽이 사실은 인기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선생님은 그런 사람을 살리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또 1등, 2등 하는 친구들은 저희 때는 피부과, 성형외과, 뭐 정형외과 안 하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병원에서 1등 하던 경우는 소아과 있고요. 그리고 제가 2등이었는데 전 내과 있고.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저는 멋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물론 다 실력이 있으시겠지만 점점 뷰티 쪽으로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몰리게 돼서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건 있어요.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안티 에이징의 수혜를 받기 시작하는 세대가 되니까 우리나라 사실 뭐 뛰어나신 분들이 피부과나 뭐 제가 사실 성형은 안 해봐가지고 그쪽은 제가 제 분야가 아니긴 한데 뭐 하여튼 피부과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안티 에이징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그런 안티 에이징의 서비스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접근성으로는. 근데 사실 외모적인 게 굉장히 우리한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오래 살잖아요. 맞아요. 오래 살면서 나의 어떤 젊었을 때 어떤 이 외모나 신체 능력을 유지하는 거는 정말 건강 수명만큼이나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나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욕심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게 밸런스잖아요, 밸런스. 그쵸, 그쵸. 밸런스여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뭔가 풀어놓으면 너무 잘하는데 이 필수 의료라는 게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너무 중요한 것과 어떤 돈이라는 게 엮여지면은 이거는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필수 의료 쪽으로 이게 점점점 사람들이 좀 적어지고 여력이 적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쪽이 너무 좋았었지만 이제는 이 피부나 이런 안티에이징이 정말 발전하는 것만큼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균형을 위해서 다시 좀 이런 필수 의료 쪽으로 의사들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좀 이걸 풀어주면 좋겠어요. 어떤 게 가장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필수 의료 쪽에서 내가 어떤 A라는 환자에게 더 좋은 진료를 해주고 싶다라는 게 안 돼요. 누군가는 조금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런 서비스를 의사들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뭐 쓸 수 있는 약이라고 어떤 질환에서 나와 있는데 그리고 국내에도 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의사가 환자랑 상의해가지고 처방을 하면은 이거는 아니요, 손해가 아니라 불법인 경우도 많아요. 아 진짜요? 네, 불법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처방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환자분들이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이걸 국가에 뭐 걸거나 그러면은 왜 비싼 걸 처방해줬냐? 네, 그러니까 다 상의하고 뭐 사인하고 했어도 나중에 그걸 국가에 어떤 소를 열면은 다 의사들이 100% 이제 배상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서로 신뢰가 무너지게 돼. 이런 게 사실 의사랑 환자가 되게 멀어지게 되는 요건이거든요. 예, 의사도 환자를 못 믿게 되고 좀 답답하고 좀 그래요. 병원에 있다 보면요, 자기 앞으로 환자분이 입원하면 이 환자분 제일 생각하는 건 의사인 경우가 진짜 제일 많아요. 솔직히 압도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앞으로 입원해 있고 내가 얼굴을 보니까. 그 아무리 이제 정치하시고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대중을 생각하고 어떻게 환자분 생각한다고 해도 눈앞에 있는 자기 환자가 아닌데 의사만큼 내 환자의 어떤 안위를 신경 쓰겠어요. 더 좋은 결과를.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법으로 허용해주면은 의료비 전체가 너무 올라가니까 보험 수가로 할 수 없어서 억눌러 놓는 게 맞는데 좀 비용 지불할 의사가 있는 어떤 환자들에 한해서라도 좀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이게 되지 않을까. 물꼬를 좀 터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사가 환자한테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교육, 말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약들을 먹고 있었고 이 중에 어떤 것들을 내가 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주는 약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위불수가제라 그래가지고 이 교육이랑 대화에 매겨지는 돈은 없어요. 내가 어떤 약을 처방해야 돈이 되고 어떤 검사를 처방해야 돈이 돼요. 내가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어떤 쓰는 약들 다 알아가지고 다 약 정리해 주잖아요. 그냥 기본 진료비 얼마죠? 한 5,000원씩인가? 네, 그거 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병원은 망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의사겠지만 그 병원은 망해요. 그러면 좋은 의사가 설 곳이 없어요. 내가 환자분한테 뭐 인슐린 맞는 거 이건 아주 조금의 그 교육 수가가 있는데 내가 일정 시간 이상을 쓰면 무조건 손해예요. 차라리 인슐린 안 쓰고 약 처방해 주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 돈의 흐름으로 의사들의 행위를 정해놨어요, 사실. 그래서 시골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약만 잔뜩 들고 있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설득해가지고 어떤 증상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약 안 받게 하고 약 정리해주는데 20-30분씩 걸려요, 한 명 하는데. 근데 아프다는 그 약 주면은 한 5분이면 돼요. 그리고 이게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사들의 행태를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공고히 드러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송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저는 TV는 거의 안 나가요. 그 이번에 다큐 그 다음에 올 것들은 정말 재앙적이거든요. 그거요? 거기는 좀 하기로 해가지고. 여력이 되는 안에서는 여기저기 좀 나가고 싶으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사실 좀 좋은 취지의 어떤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 욕심이 나는데, 방송의 의사를 소비하는 방식이 있어요. 원래 흔한 게 이제 패널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 한두 마디 하고 이제 거기에 어떤 이게 마케팅 해야 될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방식에 늘 해왔던,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해왔던 그 루트를 따라가는 거는 좀 그래도 다른 루트로 이렇게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유튜브라고 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같은 방식을 따라가는 게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저는 진짜 우리나라 필수 의료가 이제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명을 이제 주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이 사회가 합당한 가치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 지어진 어떤 건물이나 이런 기반 설비나 이런 것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막 수천억, 가끔씩 수조의 돈이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저희 그런 걸 너무 많이 뉴스에서 보잖아요. 근데 그런 소식을 볼 때마다 그 돈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죽어간다고 하는 흉부외과 의사들, 소아과 의사들, 온갖 응급의학과 필수의료 의사들 다 대학병원으로 불러가지고 월급 충분히 주면서 하고 싶은 진료 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제 환자들한테 이 환자에게 줄 이 약에 어떤 적합한 보상을 줄 돈이 없어서 약이 병원에서 사라지고, 병원에서는 의사 지출 월급이 없으니까 이제 의사가 없어지고, 의사 한 명당 받은 환자 수는 많아지고, 의사의 진료의 질은 떨어지고, 의사 만족도도 떨어지고, 환자 만족도 떨어지고, 다 모든 게 엉망이 되고 서로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의사랑 환자가 좀 그만 싸우게 좀 사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서로가 제일 가까운 사이거든요, 현장에서 보면은요. 금전적으로도 이 필수 의료에 좀 들어갈 돈을 아깝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고 우리 사회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단순히 땜빵식으로 그냥 보조금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조금이란 것도 너무 그 필수 의료 하는 의사들한테는 너무 약간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병원에서 적자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면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은 나는 이 병원에 돈을 벌어다 줘야 그 필수 진료하는 의사들이 떵떵거릴 거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보조금 받고 있으면, 보조금은 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맞추는데 또 병원은 미쳐가요. 거기에 또 의사들은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또 실사 같은 거 통과해야 되고, 그럼 또 거기에 소비되는 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필수 의료 하는 의사가 그 진료 행위로 충분한 돈을 병원에 좀 벌어다 줄 수 있게 좀 제발 해주면은, 그러면은 진짜 이게 아주 당연한 생리지만 병원은 그 의사를 점점 뽑아요. 네, 당연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지금 로컬에 나가는 선생님들도 다 병원 돌아올 수도 있고요. 학생들도 그거 보고 다 그 필수과 지원을 해요. 가장 진짜 극명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보조금이라든지 뭔가 지금부터 이걸 억지로 시켜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사람들이 원해서 뜻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주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굉장히 정말 부국한 나라잖아요, 진짜. 얼마나 사실 경제 대국이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학생 때, 고등학생 이럴 때는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똑똑해 보이고 싶고, 뭔가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아이처럼 좀 보여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약간 좀 이게 족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약간 그 기분 좋은 오해들이 주는 희열이 있었었는데, 어렸을 때는 시간이 들면서
이게 그런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구나, 그리고 오히려 좀 불편하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느껴서 주변 사람들은 저를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최대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보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절 그때의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저는 최대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거를 오해 없이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제가 이렇게 그윽하게 생겼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머릿속도 풍성하게 그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약간 풍성한 머릿속, 깊은 눈이 약간. 노래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 노래 부르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 소란이랑 같이 하시는 영상도 봤어요. 네, 아. 제가 잘 제일 잘 못하는데 부르시던데 세 분 중에. 개 중에 부르는 건 제가 제일 낫긴 한데 원래 더 잘 부르는데 저는 약간 음감이 없어가지고 네. 연습을 되게 많이 하면 좀 들을만하게 불러요. 안 그러면은 약간 음이 약간 미묘하게 틀려가지고 되게 듣기 싫은 뭐야 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연습을 더 많이 하면은 조금 더 들을만하게 부를 수 있다.